안녕하세요, 수근수근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디아블로 게임 속 스토리 1편부터 찍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1편의 스토리는 한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3대 악마가 성역에 봉인된 지 두세 기가 흐른 시점, 성역의 인간들은 이 큰 사건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카룸 사원에 봉인되어 있던 메피스토는 끊임없이 주변 인물들을 타락시켜 왔는데 그중 자카룸 교단의 신임 교황을 타락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자신의 영향을 늘려갑니다. 메피스토의 영웅석을 지키는 일을 맡았던 대주교 라자루스란 인물도 메피스토에 의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동방의 케지스탄이라는 지역에는 레오릭이라는 성군이 있었습니다. 이 레오릭 왕은 자카룸 빛의 교단의 신도였는데 원래는 아주 현명하고 자비로운 성군이었지만 메피스토는 이 레오릭을 이용해 자신들의 형제의 봉인을 풀고자 라자루스를 레오릭의 곁으로 보내게 됩니다. 라자루스의 꼬임에 넘어간 레오릭은 자신의 있던 지역이 아닌 저번 지방이었던 서방의 칸두라스, 트리스트럼이라는 지역을 수도로 삼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트리스트럼이라는 곳에는 디아블로가 봉인되어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곳에서 자리 잡은 레오릭은 디아블로의 영향에 의해 점차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디아블로는 자신의 숙주로 이 레오릭 왕을 점찍은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고 난리가 났지만 이 레오릭 왕은 미쳐가는 와중에서도 디아블로의 정신지배를 끝내 버텨내고 맙니다. 디아블로는 결국 레오릭의 육신은 포기하지만 레오릭 왕의 둘째 아들인 알브레이트 왕자를 숙주로 삼아 결국 봉인을 풀게 됩니다. 이때 디아블로 1의 주인공들인 전사, 도적, 원수술사가 합심해 디아블로를 물리치게 되는데 이 전사가 바로 레오릭 왕의 첫째 아들인 아이단 왕자입니다. 이 아이단 왕자는 레오릭이 미쳐갈 무렵 무리하게 일으킨 전쟁에 갔다 돌아오게 되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니 수도 트리스트럼은 이미 깨어난 디아블로에 의해 지옥으로 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왕국은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고 결국 이 아이단 왕자는 도적과 원수술사와 힘을 합쳐 수많은 역경을 거치며 대성당 지하에 있던 디아블로와 결전을 벌이게 되었고 끝내 디아블로를 제압해서 디아블로의 이마에 박혀있던 영혼석을 뽑아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디아블로의 육신은 점점 모습이 작아지면서 자신의 동생인 알브레이트 왕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죄책감과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를 쓰러뜨렸다는 자신감, 그리고 이 참상을 여기서 끝내야겠다는 영웅심리 등이 합쳐져서 동생의 이마에 박혀있던 디아블로의 영혼석을 자신의 이마에 박아 디아블로를 자신의 정신세계에 봉인하고자 합니다. 이 인물이 바로 디아블로2의 어둠의 방랑자이자 결국 디아블로에게 육신을 빼앗겨 디아블로 숙주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아블로를 쓰러뜨렸던 1편의 주인공이 바로 다음 작품에서 플레이어가 쓰러뜨려야 할 메인 빌런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담으로 아이단 왕자를 도왔던 도적이자 궁수였던 인물은 액트 1에서 블러드 레이븐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고 원수술사는 디아블로를 직접 대면한 여파로 미쳐버려 액트 2 아케인 생추어리에 있는 소환술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부 플레이어들한테 끔살당하고 마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디아블로는 바알이 봉인되었던 탈라샤의 무덤에서 티리엘의 방해를 받지만 결국 바알의 봉인을 풀게 되고 액트 3 쿠라스트 지역으로 이동. 메피스토는 스스로 봉인에서 풀려나서 상위 세 악마는 봉인된 이후 긴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 뒤따라온 네팔렘, 우리 플레이어들에 의해 메피스토를 쓰러뜨리게 되지만 이미 디아블로는 메피스토가 열어준 게이트를 통해 판데모니움으로 이동한 뒤였고 네팔렘은 이를 추격, 액트 4가 시작됩니다. 디아블로 역시 끈질긴 네팔렘들의 추격 끝 쓰러지고 네팔렘들은 바바리안의 성지이자 바알이 침공한 아리아산으로 이동, 바알마저 쓰러뜨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디아블로2의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리고 디아블로3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아이단 왕자가 방랑을 시작할 때 마녀 아드리아라는 인물과 관계를 가져 딸을 낳게 됩니다. 이 인물이 바로 디아블로3의 메인 주인공인 레아입니다. 정의의 대천사 티리엘은 성역에 너무 깊게 관여한다는 이유로 용기의 대천사 임페리우스와의 다툼이 생겼고 화가 난 티리엘은 스스로 천사의 날개를 벗어버리고 필멸자의 모습으로 성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지옥에서 영역 싸움을 벌이던 아즈모단과 벨리알이 성역을 침공하게 됩니다. 네팔렘들은 마녀 아드리아로부터 얻은 검은 영혼석이라는 것을 통해 모든 대악마들을 봉인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플레이어들은 칼데운이라는 곳에서 황제로 위장하고 있던 벨리알을 처단하고 아리아 분화구에서 있던 설명충 아즈모단을 처치하고 검은 영혼석에 봉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고위 악마들의 영혼을 검은 영혼석에 봉인한 플레이어들은 이 검은 영혼석을 파괴해버리면서 대악마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사실 마녀 아드리아는 디아블로를 추종하는 추종자였고 자신의 딸인 레아를 숙주로 삼아 디아블로를 부활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드리아의 계획대로 레아가 숙주가 된 채
디아블로가 부활하게 되고, 이 디아블로는 그냥 디아블로가 아닌 7대악마의 힘을 모두 지닌 아누와 싸우던 타타메트와 비슷한 힘을 가진 디아블로로 탄생하게 됩니다. 디아블로는 그 길로 바로 드높은 천상을 침공하게 되고 용기의 대천사 임페리우스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천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플레이어들은 난장판이 된 천상으로 진격하고 7대 악마의 힘을 모두 모았던 디아블로는 결국 네팔렘들에게 두들겨 맞고 다시 검은 영혼 속에 봉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디아블로 3 확장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검은 영웅석을 안전한 곳에 봉인하던 티리엘은 오랫동안 모습을 감췄던 말티엘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말티엘은 티리엘과 그를 따르던 호라드림을 모두 제압하고 검은 영혼석을 탈취해버립니다. 말티엘은 이 검은 영혼석을 통해 모든 악마들의 영혼을 빨아들여 악마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성역의 인간인 네팔렘들은 천사와 악마의 혼혈이라 그렇게 되면 인간들도 모두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들은 말티엘을 막아서며 말티엘을 두들겨 패버리지만, 하지만 이미 성역의 인간은 절반 이상이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은 영혼석은 말티엘이 파괴해버려 고생해서 잡은 고위 악마들까지 다시 탈출해버리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디아블로4의 스토리는 디아블로3에서 약 50년이 지난 시간이고, 엘리아스라는 남자가 오래전 이나리우스에 의해 어디론가 추방되었던 릴레트를 다시 성역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메피스토가 봉인되어서 개고생할 때를 이용해 증오의 영역에서 탈출하는데 성공, 성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디아블로4의 스토리라인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디아블로 세계관의 스토리를 찍먹 해봤는데, 더 자세한 스토리와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훌륭하신 유튜버 분들이 정리해 놓았으니 관심이 생기신다면 정주행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